안녕하세요. 천사 같은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엄마입니다. 자식 한 명 키우기가 여간 힘이 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한 명도 아닌 세 명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젠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을지 말이죠. 그런 엄마의 마음에 제가 대못을 한번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원흉이었던 그놈을 아주 제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죠. 그럼 네 딸 하윤이가 세상에 태어났겠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고 앞으로 주어진 날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단다. 과거만 생각하면 치를 떠는 제게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우문현답이죠. 그래서 저는 제 지난 과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로 정리한 후 모든 걸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해요. 저는 지방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참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시던 분들이 같이 술 한잔을 하자고 해도 일절 거절하시곤 했죠. 현장 일 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을 말짱하게 차리고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빠 왔다. 아빠다. 아빠의 하루 일과는 매일 비슷했습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고 저녁엔 곧장 집으로 오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죠. 저와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의 퇴근 시간이 되면 현관에 옹기종기 앉아 아빠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시던 엄마는 그런 우리가 귀여워서 즐겁게 미소를 지으셨고요.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5식구가 오손도손 살았던 그 시절이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였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도 빠듯하지도 않던 딱 그 시절이요. 저희 집안에 불행이 닥친 건 제가 고등학교에 막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아빠, 여보, 여보. 평소처럼 우리가 모두 자고 있을 때 일을 나가셨던 아빠는 2번 다시 우리 3남매가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한쪽에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쌓아놓은 폐자재들이 무너지면서 아빠를 덮쳤던 거예요. 심지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아 아빠는 오랜 시간 그 폐자재들 아래로 깔린 채로 방치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아빠는 병원에 도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세상을 떠나셨죠. 아직 중학생이었던 여동생과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쉴 새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을 맞이하랴, 아빠의 장례 절차를 치르랴, 정신이 없던 엄마를 저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음식 내가 나를게. 엄만 앉아서 좀 쉬어. 너야말로 좀 가서 쉬어라. 엄만 괜찮어. 엄마는 이상하리 많지 씩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3남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거라는 걸요. 동생들이 잠들고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간 야심한 시간, 홀로 소리 죽여 아빠의 사진 앞에서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보고야 말았으니까요.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난 몰라요. 내가 당신 없이 애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웃고만 있지 말고 제발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난 너무 두려워요. 우리 몰래 흐느끼고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아빠 대신이 될 순 없어도 적어도 엄마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저는 첫째였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주부였던 엄마는 한동안 남의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서요.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거라곤 아주 약간의 재산과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 당장 벌이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생전 처음 일을 해본 엄마는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위해 자진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동생들의 공부를 봐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착한 동생들은 밤마다 근육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엄마를 위해 돌아가면서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남은 네 식구끼리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서로를 지탱하고 살아갔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을 챙기던 대신 저는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들만큼은 저와 달리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동네 술집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야간 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낮 시간에 일하는 것보단 시급이 셌거든요. 동생들은 그런 저와 엄마의 노력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여동생은 저희 지방의 국립대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진학을 했고 남동생은 해양대에 입학을 했어요. 졸업하면 취업 걱정은 없을 거라면서요. 남동생이 대학에 입학한 해 엄마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시내에 작은 백반집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식당을 열고 동생들마저 성인이 되자 저는 비로소 앞으로의 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전 20살 초반에 알바를 시작했던 그 술집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알바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고민을 들은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가 안 그래도 조만간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 다경아, 아빠 돌아가시고 그동안 네가 나랑 동생들 위해서 네 좋은 시절을 전부 희생한 거 안다. 엄마가 돼서 내 자식이 사서 고생하는 걸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차마 그러지 못했어. 엄마도 우선 너도 네 동생들도 먹여 살리면서 집안을 안정시켜야 했으니까. 거기까지 말한 엄마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그리곤 거칠고 투박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죠. 다경아, 이젠 엄마 식당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쉬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네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만큼 엄마가 너한테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마. 엄마는 네가 돈을 쫓지 않고 천천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엄마의 말에 저도 덩달아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를 안아주는 엄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연신 제 등을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하는 엄마의 말이 이젠 어깨 짐을 좀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언제든 일할 곳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알바생들에겐 흔하지 않던 퇴직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경제난에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적어도 공무원에겐 안정적인 복지도 사망 후에 유족연금도 보장되어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
가방끈이 짧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의 지원을 받으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던 남동생은 자주 제게 전화해 응원을 해줬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여동생은 이제 자기가 제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제게 집안일엔 손도 못 대게 하더군요. 언니, 나 언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 언니 나한테 또 다른 엄마야. 언니한테 받은 은혜 나 죽어도 갚지 못할 거야. 나 고등학교 시절에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이젠 다 나한테 맡기고 언님 편하게 수험 생활에 집중해. 알았지? 이렇듯 가족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보답하고 싶어 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 2년 만에 저는 당당히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제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신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땐 실망한 기색도 없이 그럴 수도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던 엄마는 제가 합격 소식을 전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 우리 다경이 위에서 잘 살펴줘서 이제야 내가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고생했다 내 새끼. 장하다 장해. 말씀은 안 하셨어도 속으로는 정말 많이 걱정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날이 마치 제 인생의 일막이 막을 내렸던 날인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사는 지방의 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아빠와 마찬가지로 정말 일, 집, 일, 집 이것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면 항상 같은 번화가에 자리한 엄마의 가게에 들러 마감을 도왔고, 여동생이 공기업에 취업한 이후엔 집으로 곧장 가 엄마와 여동생의 저녁을 차리곤 했죠. 그렇게 제가 공무원이 된 지 8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다른 지방에서 발령을 받았다는 남자가 저희 시청에 새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환영식이라며 열린 회식 자리에서 저는 계장님에 의해 그 남자와 처음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자자, 김정명 씨. 여긴 윤다경 씨야. 우리 다경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시청에서 소문난 효녀지. 요즘 이런 여자 또 없어. 어? 성격 참해, 부모님 잘 모셔. 가정적인 데다 직업도 공무원이야. 아주 1등 신부감이라고. 우리 정명 씨도 아직 미혼이라 그랬나? 어? 두 사람 어디 한번 잘해보지 그래? 계장님도 참, 저는 결혼 생각 없다니까요. 술이 얼큰하게 오른 계장님이 저를 얼마나 추켜 세우던지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습니다. 저는 얼른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때 이후 정명 씨라는 그 사람의 시선은 대놓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은 시청 내에 파다하게 퍼져버렸죠.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고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정명 씨, 저보다 1살 많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둘 다 30대 중반인 건데 정명 씨는 결혼 생각 있으시죠? 저는 없거든요. 평생 저희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제 책상에 음료를 두고 가거나 제가 아픈 날엔 티도 잘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는 등 계속해서 마음을 접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퇴근하는 제 앞을 막아서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다경 씨, 결혼 생각은 넣어두시고 우선 저 딱 몇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그 남자의 눈빛에 저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퇴근 중이던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정말 딱 몇 번만 만나려던 그 남자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어요. 그전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사람이 참 좋더군요. 시청 내에서 동료들의 평판도 좋았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제 가정사를 듣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제게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경 씨. 이젠 나만 믿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후 그는 저희 엄마의 가게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야근 후 퇴근을 하던 제가 엄마의 가게에 가니 앞치마를 입은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있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명 씨,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인사나 드리려고 했는데 식당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 남자가 하도 졸라 엄마의 식당에서 딱 한 번 인사를 시켜준 사이였는데요. 엄마에게 들으니 처음 만난 이후 가끔 가다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마감 때까지 일을 도와준 적도 몇 번 있었다더군요. 괜히 제가 알면 뭐라고 하니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정명군 사람이 참 좋더라. 내가 무릎이 워낙에 안 좋잖니. 그러니까 난 손도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내가 주방 마감을 하는 새 의자까지 올려서 홀 청소를 죄다 해놨더라. 미안해서 내가 그날 뭐라도 손에 들려 보내려는데 도리어 내가 그러면 자기가 죄송하다면서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고. 고마웠어요. 아무리 제 사정을 들었다지만 남의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일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뒤 제게 한 그 사람의 청혼을 저는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경 씨, 1년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요? 정말 잘하겠다고. 어때요? 제가 한 말 잘 지켰잖아요. 결혼하면 더 잘해줄게요. 나 믿고 나한테 시집 와요. 네? 그렇지만 전 저희 엄마를 두고는 결혼 못해요. 저희 엄마 가뜩이나 요새 무릎도 많이 아파서 식당 일도 오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책임지고 엄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다경 씨, 무슨 걱정이에요? 결혼하고 어머님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면 되죠. 그,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만 해줘요. 네? 나 다경 씨랑 꼭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해 준다는 남자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남자의 품에 안겨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남자는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며 그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전 3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아직 친정집에 살고 있었기에 남편과 친정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친정집 근처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었죠. 남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어차피 장모님 지금은 처제랑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장모님 몸이 더 불편해지시거나 처제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자. 워낙에 남편의 수뇌보가 유명했던지라 시청 직원들은 저희의 결혼을 무척이나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처음 저희를 이어주려 했던 계장님께서 말이죠. 이야, 정말 선남선녀야, 어? 아유, 좋은 사람끼리 만났어. 정명 씨도 참 대단해. 어떻게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로 프로포즈래? 이거 어느 여자라도 안 넘어가고 못 베기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경 씨 결혼 참 잘했어. 두 사람 정말 축하해. 행복했습니다. 자상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편, 걱정 없는 동생들, 앞으로 제가 쭉 모시고 살게 될 우리 엄마.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행복에 가끔 두렵기까지 했죠. 아,
유일하게 약간의 흠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부모님이었네요. 그래 며느라,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냐? 우리 생활빈 결혼 전처럼 주는 거야? 아니면 이제 정명이 혼자가 아니고 너희 둘이니까 2배로 주는 거냐? 시부모님은 뭐랄까 몸은 성하신데 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대학생 때 시부는 사기죄로 교도소를 다녀오셨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다고 해요. 성인이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한 남편과 시동생에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그 알바비 대부분을 뜯어가셨다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내가 결혼 전에 드리던 용돈만큼은 드려야 할 것 같아. 2분도 어쨌든 먹고는 사셔야 하니까 미안해. 솔직히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끔찍이 생각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결혼했으니까 형은 형 인생 살게 그냥 좀 내버려둬. 그동안 나랑 형이 갖다 준 돈만 해도 이 지방에서 전셋집 하나는 거뜬히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돈들은 다 어쨌어? 양심 좀 있어라 제발. 다행히 시동생이 편을 들어주어 용돈 이야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 용돈은 더 드리지 못하더라도 차로 30분 거리에 있던 시댁을 자주 찾아뵀어요. 집안 행사라는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면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렸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액수가 적다며 투덜댔지만 꾹 참았어요. 너무도 고마운 남편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제가 시댁에 자라자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자신의 SNS에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며 시댁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제 뒷모습을 찍어 올리기도 했고 시청 직원들에게도 제가 시댁에 해드린 것들을 자랑하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친정에 대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 몰래 친정엄마를 찾아가고 무릎이 불편한 엄마의 퇴근길 운전기사도 자처했던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친정에 가는 일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엔 우리 엄마 모시고 꽃놀이라도 갈까? 아유, 피곤한데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자. 당신 우리 엄마 보러 간 지 벌써 1달이나 지났잖아. 집도 바로 코앞인데 시댁은 2번이나 가놓고. 당신 우리 집하고 처가댁에 몇 번씩 가는지 그걸 다 일일이 세고 있어? 무섭다 진짜. 여유가 있을 때 가면 되지. 그걸 꼭 양가 똑같이 맞춰서 가야 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친정 엄마야 바쁜데 뭐하러 오냐며 가끔 안부 전화만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전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일이 끝난 후 저 혼자 계속 엄마를 찾아갔더니 도리어 엄마가 걱정을 하셨어요. 퇴근길이 같을 텐데 김서방은 왜 같이 안 왔어? 왜? 혹시 김서방하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런 엄마의 말에 차마 그 사람은 오기 싫대 라고 대답할 수도 없어 몇 번 얼버무리다 보니 저도 엄마에게 혼자 찾아가는 일이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하실까 봐서요. 게다가 결혼 후 남편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남편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SNS를 보다 보니 며칠 전 저와 싸운 날 게시글을 올렸더라고요. 싸운 후 저녁밥을 각자 따로 먹은 날이었는데 밤중에 따로 시켜 먹은 건지 배달 음식 사진을 올리고는 그 아래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늘은 알콩달콩 배달 음식 파티. 그리고 저와 다툰 날엔 유독 시청 직원들의 눈을 의식하며 저를 더 챙겨주는 척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화해하고 싶어서 일어나 했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저 게시글을 보니 알겠더군요. 소름이 돋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은 했고 이 좁은 공무원 바닥에서 발령을 간다고 해봤자 한 달이 건너 서로 다 아는 사이일 텐데요. 그러던 와중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소식과 맞춰서 여동생 또한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진경이 곧 결혼할 것 같아. 게다가 우리도 애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집을 넓혀놔야 하지 않겠어? 우리 친정으로 들어가자. 가뜩이나 요새 우리 엄마 퇴행성 관절염 판정받아서 병원에 다니는데 이제 정말 엄마 옆에서 챙겨드리고 싶어. 이제 곧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떨떠름하게 대꾸하더군요. 근데 장모님 집 너무 낡았잖아. 안 그래? 거기서 애 키우고 살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전세금 빼고 친정집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아, 꼭 그래야 하나? 장모님 모셨다가 일이라도 그만두시면 우리 생활비 쪼들려서 어떡해? 처제는 생활비 계속 보낸대? 처남은? 걔들이야 지들 여유되면 알아서 보내겠지. 그리고 그건 그냥 엄마 쓰라고 두면 되지. 엄마가 집값까지 보태는 마당에 돈 타령을 왜 해? 그럼 시부모님은 우리 엄만 지금 일하시기라도 하지. 시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멀쩡한데도 일도 안 하시고 당신하고 도련님한테 용돈 받고 사시잖아. 결국 우린 둘 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결혼 전 남편과 저 사이에서 약속이 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오리발인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 장모님은 한 분이니까 용돈 50만 원씩 드리고 처가집 팔고 조금 더 깔끔하고 좁은 집으로 이사도 시켜드리자. 남은 돈은 장모님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집 팔아서 같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장모님은 다리 불편하셔서 우리 애도 못 맡길 텐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 말대로 몸 건강하시잖아. 뭐? 당신 결혼 전에 나랑 한 약속 정말 다 잊은 거야?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분명 당신 입으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얘기가 나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어요. 결혼 전 제가 만났던 사람과 지금 눈앞에 제 남편이랍시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은 정말이지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와, 당신 그걸 진짜 믿었어? 그건 그냥 당신 꼬시려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지. 앞으로 집만 될 장모를 너 같으면 모시겠냐? 어? 그리고 내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당신 왜 좋아했는지 알아? 결혼하고 애 낳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데다 우리 부모님 잘 모실 것 같아서야. 자기 부모 귀한 줄 아는 여자면 내 부모도 귀하게 여겨주겠지 싶어서.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네. 당신은 당신 엄마만 불쌍하지? 이것 봐. 혹시나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자니까 발끈하는 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기가 찬 말을 말이랍시고 슬슬 내뱉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이요. 저는 열이 뻗친 나머지 그놈에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야, 네가 우리 엄마 모신다고 해서 내가 결혼해 준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너랑 결혼했겠냐?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냐? 그리고 뭐? 너 말 다 했어? 집만 될 장모? 너 여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지? 미친놈. 내가 여태 너네 거지 같은 집안 왜 참아줬는지 알아?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준다는 게 고마워서야. 일하는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돈 없다. 이제 늙어서 힘드니까 맏며느리 네가 우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들 전부.
아니면 당신하고 당신 부모 설마 정말로 나중에 합갈 생각으로 날 기만했던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괜히 먼 산을 바라보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게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진짠가 보네. 애초에 우리 엄마 모실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야. 내가 머저리 등신이지. 어쩌자고 저런 가먼이설에 속아가지고. 됐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도 살 이유도 없어. 친정으로 갈 거야.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늦게 잠옷에서 겉옷으로 갈아입고 저를 따라오는 남편을 따돌리려 친정으로 전력 질주를 했어요. 다경이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엄마. 여동생은 데이트라도 간 건지 집에 없더군요. 혼자서 저를 맞이하는 엄마에게 안겨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이 엄마를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르셨거든요. 우선 울지 마라. 아이고 미련한 거. 왜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 뭔가를 바라면서 일륜지 대사를 결정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엄마는 제 등짝을 치며 속상한 마음에 절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안겨 펑펑 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인터폰을 보니 저를 따라 뛰어왔는지 남편 놈이 숨을 쌕쌕거리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지 마. 있어 봐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그놈은 우당탕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과 잔뜩 굳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표정을 싹 바꿔 울상을 짓는 겁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시부모도 아니고 자기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전이야 내 부모가 최고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치고 이해했어요. 일단 달래서 결혼하면 이 사람도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자각하지 싶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집 전세금까지 빼서 장모님이랑 합갈하재요. 게다가 애까지 뵌 사람이 제가 정신 차리라고 몇 마디 했다고 이혼하자고 홀랑 집을 나가버리는데 이게 맞아요, 장모님? 장모님이 쓴소리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철 좀 들게. 저 정신 나간 놈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랍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욕짓거리 한 사발을 퍼부어 주려고 으르렁댔는데 엄마가 제 앞을 막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행동에 저와 남편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엄마! 바로 엄마가 남편의 뺨을 아주 세게 올려붙이신 거예요. 그놈의 고개가 옆으로 획 젖혀질 정도로요. 남편 또한 당황했는지 입만 뻐끔거리는데 엄마는 남편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명 자네,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내 딸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나? 미친 거야? 인성이 덜 됐으면 똑똑하기라도 할 것이지. 나한테 무슨 좋은 꼴을 볼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 내가 웃음나? 장모님, 누가 네 장모야? 감히 내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네가 뭔데 내 딸을 울려? 너 내가 내 딸 아껴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내 딸 시집 보냈다. 그런데 감히 날 이용해서 내 딸을 기만해? 이 오장육부를 다 찢어버릴 놈아. 내 집에서 썩어 안 꺼져? 어디 악에 바친 노인네 소나기 힘 좀 볼래? 정말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눈을 까 뒤집은 엄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우악스럽게 손을 뻗었고
겁에 질린 남편은 집 밖으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놈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한참을 씩씩거리셨습니다. 저는 저러다 엄마 혈압이라도 오를까 싶어 도리어 엄마를 진정시켰어요. 엄마, 진정해, 진정. 너 어쩔 거야? 저놈이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아니, 나도 정이 다 떨어져서. 그럼 정이 떨어져야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다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엄마가 어찌나 화가 나셨던지 저는 오히려 엄마의 화를 풀어주느라 진땀을 빼기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싱겁게 끝이 났어요. 직장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냐며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는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진짜 창피한 게 뭔지 보여줘? 네가 했던 허풍들, 거짓말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 줄까? 남편은 사색이 되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더군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왜 이혼했냐는 직장 사람들의 물음엔 그냥 멋쩍게 웃으며 성격 차이라고 대답했는데 소문이라는 건 무지하게 쉽게 퍼지는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 지역에서 워낙 오래 장사를 하셨잖아요. 엄마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식당 단골들에게 쓸데없이 남편의 만행을 모두 퍼뜨리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같은 번화가에 있던 저희 가게와 시청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시청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야기를 모두 들어버린 거죠. 아휴, 내 입이 주책이다. 그놈의 입산이 엎였네. 하도 꼬치꼬치 묻게 얘기해줬더니 아주 동네방네 확성기가 따로 없다. 괜히 너 망신당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됐어. 어차피 그놈 직장에서 이혼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는데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뭘. 덕분에 저도 구설수에 좀 오르긴 했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놈은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거든요. 직원들이 하도 수군대며 욕을 해대는 통에 말이죠. 계장님 또한 그놈 들으라는 듯 아주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안 그래 다경씨? 어느 못된 놈이 아픈 처 부모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 아유, 버러지 냄새. 이혼 시원하게 잘했어 다경씨. 요새 여자 혼자서 애 낳고 키우는 사람 많아. 여자 공무원이 괜히 인기가 있겠어? 출산 휴가에 육아휴직에 거기다 휴가 수당까지 주잖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알아내서 받게 해줄게. 걱정 마. 그리고는 전 남편을 강렬하게 노려보시는데 참 오지랖 많은 분 같으면서도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사람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일적 일하던 술집 사장님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에도 참석해 주셨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다경아, 소식 들었어. 괜찮아? 안 괜찮을 건 뭔가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잘 지내시죠? 어쩐 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다경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전 남편하고 나의 인연이 끝난 거지? 네? 뭐 그렇죠.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야.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사장님은 아주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이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청 내에 작은 소란이 일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옆자리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뭐예요? 다경 씨, 지금 난리 났어. 어떤 익명 민원인이 김정명 씨가 건설사들한테 뒷돈을 받아 먹었다고 증거자료까지 죄다 첨부해서 비리 고발을 했어.
그래서 지금 감사팀 오고 난리도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남편 놈은 오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책상을 못 뒤지게 막으려 난리가 났더군요. 얼굴이 시뻘게 진 채 소리를 지르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글쎄 그놈이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너야? 너지? 네가 내 뒤캤냐? 어? 네가 신고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뒷돈 받아 챙기고 다녔어? 진짜 알면 알수록 너 저질이다. 왜 그러고 사니? 어? 다른 남자 직원들이 뒤늦게 제 앞을 막아주어 눈이 뒤집힌 그놈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은 며칠 전 제게 전화를 했던 사장님과 관계가 있었더군요. 그땐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 네가 옛 정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놈한테 미리 알려줄까 봐 그랬어. 사실 내가 이번에 가게 확장을 하면서 아예 작은 건물 하나를 세웠는데 막상 완공되고 보니까 부실공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분명 시청에선 허가를 내준 설계라며 건설사에선 딱 잡아떼고. 그런데 시내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네. 그래서 뒤를 좀 파봤더니 뒤 구린 건설사들 눈 감아주면서 뒷돈 받아 처먹는 공무원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 이름이 네 남편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널 위해서 모른 척 해주려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네가 이혼을 한다네. 그래서 너한테 확인자 전화를 한 거지. 정말 그 사람이랑 끝났나 싶어서. 그리고 너랑 통화하자마자 그동안 내가 너 생각해서 말렸던 지역 상인들한테 이젠 참을 필요 없다고 말해줬지. 아마 그중 한 명이 고발했을걸? 그 말을 듣는데 그놈이 참 한심하면서도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대체 제가 어떤 콩깍지에 속아 이런 인간이 덜 된 놈하고 결혼을 했었나 싶어서요. 받아먹은 뒷돈이 꽤나 많았던 모양인지 전 남편은 해임도 아닌 파직 처분이 되었고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로 찾아보니 파직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 수당도 절반으로 삭감이 된다는데 저와 이혼까지 겹쳐 소문이 더럽게 날 대로 난 놈이 과연 5년 뒤라고 재임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워낙 해쳐먹은 게 많아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공무원 인생은 끝났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징역형이 떨어진 후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야, 넌 어떻게 이혼을 했다고 해도 네 뱃속에 애새끼 아비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모른 척을 하니? 모른 척 안 하면요? 늙은 우리가 옥바라질 하니? 너라도 좀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내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 집안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염치가 없을까? 저기요 아줌마, 책임은 아드님이 10년 넘게 꼬박꼬박 용돈 갖다 바친 댁들이 지셔야죠. 그리고 내 뱃속 아기 아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용서 못하는 부류가 뭔 줄 아세요? 안정 가지고 장난질 치는 놈들이에요. 네? 건물 하나 허술하게 지으면 몇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지는 알기나 해요? 하긴 그걸 아는 놈이 저딴 짓거리 하고 다니진 않았겠죠. 아무튼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애틋하신 댁내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서로서로 책임지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그 길로 저는 시부모 두 사람의 연락처와 전 남편의 연락처까지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두 번 다시 엮이기도, 아니 옷기도 스치기 싫은 부류의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시동생이야 멀쩡했던 것 같지만 시동생도 똑똑하다면 언젠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오겠죠. 정 자기 부모를 외면 못하겠으면 남편처럼 평생 돈을 갖다 바치며 살 수도 있고요. 부디 다른 여자를 데려다 저처럼 피해자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몇 달 뒤 저는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전 남편 놈 얼굴을 닮았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딸은 저와 아주 판박이더군요. 그리고 출산 이후 교도소에서 전 남편 이름으로 편지가 한 장 왔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서 전 읽지도 않고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무슨 말이 써져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원망이든 반성의 말이든 그 어느 것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2년째 육아휴직 중인 저는 친정 엄마와 제 딸 이렇게 셋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1년 전 직장 동료와 결혼한 여동생은 예전 저처럼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지요. 틈만 나면 제부와 함께 이 집으로 놀러 오는데 제부가 제 딸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차마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다니까요. 그리고 항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제 남동생은 배 타는 생활을 정리하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해 자기가 저와 엄마를 데리고 살겠다고 합니다. 누나도 내 엄마나 다름없어. 내 여자친구도 좋대. 자기는 외롭게 자라서 북적거리는 가족이 좋다고. 야야, 징그러.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왜 너랑 같이 살아? 나는 엄마랑 내 딸이랑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알아서 잘 사세요. 네? 왜 엄마 남의 집 딸을 고생시켜? 내 몸, 내 엄마는 내가 챙겨. 남동생은 입이 대빨 나오더니 그럼 자기도 이 근처로 신혼집을 얻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신혼집이든 뭐든 우선 결혼이나 하라고 일침을 해줬네요. 저희 엄마의 무릎은 다행히 주사 치료를 받으며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사람이 늙을수록 일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싫다고 하세요. 대신 무릎이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지면 당장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죠.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결혼하지 않고 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작정입니다. 결혼이라면 솔직히 아직도 치가 떨리거든요. 이렇게 글로 쭉 정리를 해놓으니 제 인생도 나름 다사다난하네요. 똑똑하게 굴지 못한 지난 과거가 여전히 후회스럽긴 하지만 저희 엄마의 말대로 전 이제 앞만 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는 분명 양분이 되어 제가 보다 더 앞날을 현명하게 살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의 위로든 질책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